다음은 전북 전주 을 출신의 진보당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전주을 국회의원 강성희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안녕하세요. 건설노동자 고 양해동 씨 분신 사망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 SNS에 올린 글 알고 계십니까? 네, 잠깐 그 부분을 좀 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것도 알고 계실 텐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양해동 씨 분신 현장에 있던 동료가 말리지 않고 바라만 봤다.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한 개인과 그의 동료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든 건데요. 이 글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그런 조치가 그러한 하나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일국의 장관으로서 평범한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께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과거에도 유서를 대필했다고 하면서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구속하고 탄압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조선일보와 원희룡 장관은 그것을 의도했던 것입니다. 건설노조 조합원의 죽음마저도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총리님께서 원희룡 장관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동자의 분신 앞에서 어떤 공감도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잔인한 정권이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대통령 후보의 공약과 당선 이후 발표한 국정과제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는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락된 공약은 어떻게 되게 되죠? 폐기되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북 금융중심시 지정 이 문제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국제중심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금융기관 유치 가능성 등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심의 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총리님께서 협력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북에 있는 전북 도민들은 정말 마음이
쓰라리고 애타는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는데 이것이 국정과제에서도 빠져 있고, 그리고 올해 5월 31일 날 열렸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힘을 보태시겠다고 하고 저희들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려볼까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금융위원장에게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힘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점검해 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전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 예,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께서 전북에 오실 때 도민들에게 분명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실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오염수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총리님 말씀은 IAEA의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은 자체의 판단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IAEA와는 별도로 발표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IAEA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기준과 대한민국이 만드는 기준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는 대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기준, 방사선에 대한 핵종에 대한 기준, 삼중 수소에 대한 기준, 모든 이런 기준들이 제대로 맞는지를 분명하게 대한민국으로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고요. IAEA가 방사능 오염수 안전과 상관없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반드시 막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전혀 아직 후쿠시마의 그러한 해양 전체적인 환경이 저희는 아직 개선돼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방사선 기준치를 넘는 그런 어종들이 아직도 잡히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을 걱정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WTO에 제소해서 지금 우리가 2심에서 승소를 했고 지금 수입 금지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건 항구적인 조치는 아닌 거죠? 네, 잠정 조치로서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항의하고 반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수긍하는 듯의 태도를 보이면 향후 제소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 분쟁 조정 절차에서 논의됐었던 대한민국의 기준은 현재 일반적인 기준보다 굉장히 강한 기준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라는 문제하고는 저는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주변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오염수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이유가 이후 수산물 수입을 막기 위한 유리한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거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셔야 되고 또 실제로 그러한 그 위해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논쟁과는 별개로 국민들 불안감은 대단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류 소비가 급감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스란히
어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손실 보상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의 손실 보상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문제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준비를 할 거고요. 그러나 정말 좀 우리 정치권에 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과학의 기초를 두어서 좀 평가를 해주시고 그러한 그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국민들이 잘 이 문제를 그것이 어느 쪽이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좀 협조해 주십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와 오염수 방류는 물론 다르지만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을 배반하는 정치는 언제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외교부 장관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맹의 이익과 우리 국익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국익을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르면 우리가 이미 중국에 투자한 50조 원을 날리게 됩니다. 대신에 비싼 미국 땅에 공장을 짓는데 보조금은 5%에서 15% 주면서 그 대가로 미국 국방부와 안보기관 등이 반도체 공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합니다. 즉 산업기밀을 다 내놓으라는 것이죠. 게다가 발생한 초과 이익의 70%까지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 수준 아닙니까? 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그동안에 한미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반도체 과학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호혜적인 투자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 반도체 과학법의 경우는 그 가드레일 이행 규정 그 초안의 경우에 우리 기업의 기존 중국 사업장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기술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측 가능한 여건을 조성을 하고 또 호혜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듣는 얘기는 전혀 우리 기업들은 그런 것을 체감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걱정하고 있던데요. 기업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또 문제 제기는 저희들도 계속 귀를 열고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론에 대한 미국 의회를 비롯한 미국 내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건전한 시장 질서, 규칙과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니 장관님, 지금 이제 중국에서 제재를 해가지고 마이크론이 이제 장사를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한국 기업들이 이것을 채우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네. 정말 자본주의의 자유를 가로막는 주장 아닙니까? 자유를 가치 동맹을 하고 있다는 나라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느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또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볼 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건전한 시장 질서 이것을 지켜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 하에 신중하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아니, 자꾸 저는 자유로운 시장 질서에 대해서 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꾸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계셔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만 국제 규범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틀 속에서 아니 그러니까 판단을 건전한 해나가는 시장 질서가 우리가 중국에 판매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 질서가 아닙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북한의 위성 발사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북한은 이에 대해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북한이 북일 관계 개선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라고 외교부에서는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본 정부가 그동안의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납치자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진정으로 이런 대화를 원한다면 지금 그런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 이런 것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과 일본이 북일 관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어찌 됐든지 간에 그것이 그들의 국익에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도식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계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산업시설을 본토로 이전하려고 하고요. 일본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오랜 숙적 이란과 국교를 복원했고 프랑스는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며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집착한 나머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조차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국익이 뭡니까? 오늘 국회를 찾아온 4천 명의 어민들의 눈물과 불안해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대변하는 것 말고 최상의 국익이 뭐란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보시고 국민과의 동맹, 국민의 이익과 안전에 충실하길 촉구합니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미일 삼각동맹이 있더라도 일본 오염수 반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저와는 대척점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가 어떠한 틀과 도구마에 삼각동맹이라는 것에 막혀서 국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